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낭독 구자형.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원작 출간 열린 책들. 2.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인생 반전. 15번째 생일 다음 날에 차에 치인 논백호는 죽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상황은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둘 중 하나였다. 어쨌든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논베코가 있는 곳으로부터 9,500km나 떨어진 나라 스웨덴의 쇠데르텔리에시에 사는 잉마르 크비스트는 논베코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의 운명은 그녀의 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거였다. 잉마르가 실성한 시기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의 광기는 이미 1947년 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도 그의 아내도 상황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잉마르와 헨리에타는 세계의 거의 절반이 아직 전화에 휩싸여 있을 때 결혼했고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쇠데르텔리에 근교의 습속에 있는 조그만 가옥 한 채를 구입했다. 그는 말단 공무원이었고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부지런한 재봉사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것은 헨리에타의 아버지와 잉마르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쇠데르텔리의 법원 제2법정 앞에서였다. 잉마르는 어느 날 밤 스웨덴 공산당 사무실의 전면에다 국왕폐하 만세라는 문구를 글자 높이가 1m나 되는 크기로 써놨던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고 공산주의와 왕실은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이 못 된다. 따라서 이튿날 새벽에 쇠데르틸레 공산당의 파워맨, 다시 말해서 헨리에타의 아버지가 이 야비한 짓거리를 발견했을 때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잉마르는 금방 체포됐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공원 벤치에서 페인트 통과 붓을 옆구리에 끼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는 더욱 빨리 이루어졌다. 법정에서 피고인 잉마르와 방청석에 앉은 헨리에타 사이에 한 가닥 전류가 찌르르 흘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금단의 과일에 이끌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느끼기에 잉마르는 너무나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공산주의자들이 최소한 이 쇠데르텔리에서만이라도 득세할 수 있기 위해 모든 것이 개판으로 돌아가기만을 눈이 퀭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혁명주의자였지만 특별히도 성마르고 음침한 성격으로 변한 것은 1937년 4월 7일 그가 이 나라의 99만 9,999번째로 라디오 청취 면허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부터였다. 다음 날 쇠데르텔리에로부터 330km 떨어진 후딕스발의 한 양복쟁이가 100만 번째 라디오 청취 면허증 소지자의 명예를 안았다. 이 덕분에 그는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도 나왔다. 시가 600크로나짜리 기념 은배까지 받았던 것이다. 헨리에타의 아버지가 얻은 것이라곤 줄줄 눈물을 흘릴 눈알 두 쪽뿐인데 말이다. 그는 이 충격으로부터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고 사물의 익살스러운 측면을 보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를테면 구스타프 5세의 영광을 기린 낙서 같은 것도 분노보다는 실소가 더 어울리는 일 아니었던가? 어쨌든 그는 법정에서 공산당을 대표해 잉마르 크비스트에 대해 직접 징역 18년을 구형했고 결국 피고인은 15크로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헨리에타의 아버지에게 몰려드는 불운에는 도무지 끝이 없었다. 우선 앞에서 말한 라디오 청취 면허증이라가 있었고 쇠데르텔리의 법정에서는 상당한 모욕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딸년이 국왕 숭배자놈의 품에 뛰어들었으며 또 그 저주받을 자본주의는 자신의 삶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헨리에타가 한술 더 떠서 교회에서 잉마르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쇠데르텔리의 공산당 리더는 자신의 딸과 영원히 의절했다. 이에 헨리에타 어머니는 남편과 갈라서서 얼마 후에는 쇠데르텔리의 역에서 한 독일인 군무원을 만나 종전 직전에 함께 베를린으로 떠나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그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헨리에타는 아이를,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 잉마르도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생각을 좋게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제조 과정이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고 이틀 후 헨리에타 아버지의 차에서 그들이 맛봤던 그 첫 번째 순간을 떠올리면 참으로 굉장한 순간이었다. 비록 이로 인해 잉마르는 미래의 장인 어른께서 그의 목을 비틀어버리려고 쇠데르텔리에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동안 승모님의 지하실에 꼼짝 않고 숨어 있어야 했지만 말이다. 잉마르는 사용한 콘돔을 차 안에 두고 나오는 실수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 후에 발견하게 된 미군용 콘돔 상자는 실로 축복이라 할 수 있었으니 왜냐하면 만사는 올바른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탈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잉마르가 가족을 안락하게 부양하기 위해서 먼저 성공을 할 뜻을 품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쇠데르텔리의 우체국, 혹은 그의 표현을 빌자면 왕립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그는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헨리에타는 남편의 거의 2배를 벌었는데 그녀는 바늘과 실 만들면 무서운 효율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한결같이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헨리에타가 애써 모아놓은 돈을 잉마르가 탕진해버리는 경향은 갈수록 커져갔는데 이런 일만 없었어도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